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문법 두 번째 시간 수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과서에도 시제나 높임이나 피동이나 인용 표현과 같이 올바른 표현을 하기 위한 학습 내용이 있어요. 그것들과 관련된 문제들이니까 수업을 들으시면서 시제 표현, 높임 표현, 피동과 인용 표현 등을 잘 정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한번 시작해 볼게요. 항상 여러분들은 문법 문제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문제 안에서 정보를 얻고 그 정보의 변화점을 찾아 관련 지식을 습득하며 적용하고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코로나19 사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주도 학습이며 자습서와 같이 만드는 오답노트 연습입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냐가 어떤 상황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학습법을 기르는 훈련이라고 꼭 잊지 마시면서 열심히 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에 보면 AD에 들어갈 말을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역 니은에서 달라지는 부분을 한번 찾아볼게요. 기역은 보면 따옴표가 있고 내 동생은 착해 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니은을 보면 내 동생은 착하다고 말씀하셨다라고 따옴표가 없고요. 그리고 고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따옴표가 있는 내 동생은 착해 라고는 직접 인용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따옴표가 있어야만 합니다. 직접 인용을 쉽게 푸는 방법은 공적인 시험에서 이것은 꼭 지켜집니다. 따옴표가 있어야 하며 그리고 라고를 주로 사용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간접 인용은 그렇다면 무엇일까? 첫 번째로 따옴표가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옮기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보통 라고보다는 고를 사용한다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약간 달라진 걸 찾자면 직접 인용에서는 내, 어이 내가 사용되었는데 갑자기 간접 인용에서는 아이 내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 생각해 봐야겠죠. 알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영희 어머니께서 야, 네 동생은 착해 라고 직접 말했을 때는 어이에 내지만 전달할 때 누군가가 영희 어머니의 말을 전달할 때는 내 동생이 착하다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 문제에서는 이 변화점이 시험 문제를 푸는 핵심일 것입니다. 그래서 보기 박스에 보면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용조 속에 어미, 인용조사, 대명사, 지시표현, 높임표현 등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동그라미 변화가 생길 수 있다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혹시 여러분들이 완벽한 실력을 갖고 싶으시다면 어미가 뭔지, 조사가 뭔지, 대명사가 뭔지, 지시표현이 뭔지, 높임표현이 뭔지를 아셔야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예전에 중학교 때도 배웠을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공부를 안 하다가 이제 해보겠다고 힘을 내고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거라면 여러분들 남들보다 더 많이 쓸 것이 있어야 해요. 어미, 인용조사, 대명사, 지시표현, 높임표현 등을 직접 문제 밑에다가 찾아 적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워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실력을 갖추었는지 각각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항상 공부를 열심히 해와서 이런 것들을 안 적어도 될 만큼 실력일 수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전혀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다 여러분들 개개인으로 과외하듯이 설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런 수업을 들었다 해도 여러분들 스스로 복습하지 않으면 실력이 향상되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자기 수준에 맞게 모르는 것들은 찾아 적으시면서 자신의 자습서, 오답 노트를 만드셔야 합니다.
힘내세요. 한번 가볼게요. 변화점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여기 얘가 나왔네요. 아들이 어제 저에게 따옴표가 있네요. 내일 사무실에 계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직접 인용의 특징들이 나타나죠. 여기 밑에 간접 인용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어제 저에게 A래요. 그러면 달라진 걸 찾아보세요. A에 뭐가 들어야 될까요? 내일과 관련된 게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땡땡땡이에요. B예요. B는 뭐예요? 계십시오랑 라고와 관련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일과 계십시오와 관련된 건데 직접 인용은 잘 보세요. 직접 인용한 거니까 내일 사무실에 계십시오라는 말은 어제가 말하는 시점이고 즉 아들이 직접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간접 인용은 어때요? 다른 사람이 아들의 말을 간접으로 인용하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어제가 말하는 시점인데 내일이라 그랬으니까 그날은 언제일지 생각하고 엄마가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뀌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차이점을 찾아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 오늘 사무실에 엄마가 엄마를 높일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B는 어렵네요. B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된다면 비워 놓으시고 일단 두 번째 거 계속 갈게요. 언니는 어제 따옴표가 있네요. 나의 휴대전화에 메시지를 꼭 남겨라 라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언제일까요? 언니가 직접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간접 인용 언니가 직접 말하는 게 아니죠. 언니는 어제 C가 뭘까요? 나의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난지 딴 건지 그걸 묻고 싶은 거죠. 휴대전화에 메시지를 꼭 남겨라 라고 부분이 D가 됐네요. 나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동생이 언니의 핸드폰에 관련된 것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니 핸드폰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언니가 직접 말하는 것과 동생이 언니의 말을 전하는 것과 차이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쉬운 건 뭘까? ABCD 중에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가장 기본은요. 확실한 답을 찾은 다음에 그 하나의 답을 체크하고 아닌 것들을 지워가시는 것이 기본입니다. 제가 항상 말하는 쉬운 것부터 답을 찾고 그것을 남긴 후에 다른 것들을 지우는 방법을 활용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봅니다. 어제 동생이 말하는 거니까 자기의 휴대폰을 메시지에 꼭 남기라고 나에게 말했다. 이건 알겠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A가 오늘인 것과 B가 모르겠고 C가 자기고 D가 남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뒤에서 답에서 지워가는 거죠. 이거 아닌 것들을. 그럼 봅시다. 자기애와 남기라고만 남겨놓고 지우는 거예요. 남겨라고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상하죠? 그리고 나애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3번 지워지고 또 남겨라고도 아니었잖아요. 4번 지워지고 나이가 아니었잖아요. 지워지고 지우다 보니까 하나만 남았어요. 답은 오늘 있으라고 자기의 남기라고인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확실히 맞는 것만 남겨놓더라도 찍어도 맞을 확률이 높아지는데 언젠가는 답이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A가 왜 오늘인지를 생각해 보면 아까 말했듯이 간접 인용이기 때문에 그날의 말을 오늘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엄마가 직접 말하는 거니까 엄마 스스로를 계시다라고 높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있으라고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그러니까 답이 1번인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인용은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을 잘 생각하시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계속 할게요. 보기의 설명을 참고할 때 피동표현 동그라미 피동표현의 예로 적절한 것은 피동표현 시험 문제를 내겠다는 거죠. 그럼 여기 피동표현의 문제를 낼 때 보기 박스를 왜 넣어줬을까요? 피동표현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꼭 정보를 얻으셔야 합니다. 피동표현은 주체가 남에 의해 어떤 동작을 당하는 것 동그라미 남에 의해 동그라미 당하는 것의 핵심이겠죠. 예를 들어 토끼가 호랑이에게 잡혔다라는 문장은 주체가 스스로 한 행동이 아니라 남에 의해 잡는 동작을 당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잠깐만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노하우를 오늘 말씀드릴게요. 항상 피동과 매치가 돼서 나오는 것이 사동 표현이라는 것이 있는데, 피동 표현은 뭐냐면 주어가 서술어를 당하는 것이 피동 표현이고요. 사동 표현은 대표적으로 주어가 다른 사람에게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시킨다고 하면 문제를 풀기가 힘드니까 공통 문구를 만들어 볼게요. 주어가 아닌 다른 존재, 즉 주어가 아니어야 돼요. 다른 존재가 서술어를 당하는 것이 사동입니다. 그럼 이런 두 가지의 노하우로 풀면 다 풀려요. 주어가 서술어를 당하는 건지 주어가 아닌 다른 게 서술어를 당하는 건지를 보면 피동과 사동을 쉽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느낌이 시키다라는 느낌이 나타나면 사동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문제가 풀립니다. 한번 연습해 봅시다. 토끼가 호랑이에게 잡혔대요. 잡힘을 당한 게 누굽니까? 토끼죠. 토끼는 주어입니까? 주어가 아닙니까? 주어죠. 주어면 피동 표현이라고 했죠. 이게 피동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봅시다. 밧줄을 세게 당겼대요. 당김을 당한 게 누굽니까? 밧줄이죠. 항상 이 핵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서술어를 당하는 게 주어인가 아닌가 이거죠. 그러면 당김을 당하는 건 밧줄이에요. 그럼 밧줄이 주어냐 아니냐를 봐야죠. 주어가 아니죠. 주어가 아니면 피동 표현이 아니죠. 지우세요. 그리고 2번 동생의 머리를 감겼대요. 감김을 당한 게 머리죠. 동생이든 머리든 주어가 아니죠. 그렇죠? 그럼 피동 표현이 아니죠. 세 번째, 아이에게 밥을 먹였대요. 먹임을 당한 게 누구죠? 아이죠. 아이는 주어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영어 시간에 배운 걸로 치면 이거는 아마 간접 목적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부사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주어는 아니죠. 4번은 후배가 선배를 놀렸대요. 놀림을 당한 게 누굽니까? 선배죠. 선배가 놀림을 당했으니까 이거는 주어가 아니죠. 다 사동 표현인 거죠. 어때요? 태풍에 건물이 흔들렸대요. 흔들림을 당한 게 건물이죠. 근데 여기서 건물이 흔들렸다니까 주어죠. 그럼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럼 여러분 혹시 3번하고 헷갈렸다 쳐도 1번과 2번과 4번이 지워지고 3번이 세모예요. 5번은 확실히 맞고요. 그럼 여러분들 답을 찍어도 5번이 되겠죠. 선생님이 알려준 주어가 당하는 거냐, 주어 아닌 다른 목적어나 부사어가 당하는 거냐, 이거를 생각한다면 답은 쉽게 5번이 되겠죠. 어때요? 선생님의 노하우가 꽤 유용하겠죠?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3번 보기에 기읒디귿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니까 나머지가 다 옳고 한 가지만 틀려야 하고요. 보기 박스는 분명히 옳은 정보니까 옳은 정보를 얻어야겠죠. 피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네요. 피동에는 이희리기, 이건 외우시면 좋아요. 여기서 오늘 피동 전미사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이희리기가 붙어서 만들어진 파생적 피동이라고 합니다. 이희리기는 피동을 만드는 전미사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아야 될 것은 사동에도 이희리기가 포함돼요. 그래서 헷갈리니까 선생님의 노하우를 활용해야겠죠. 두 번째, 용언의 어간에 어지다가 붙는 통사적 피동이 있대요. 어지다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희리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과 어지다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어휘 자체가, 단어 자체가 피동의 의미를 띠고 있는 것이 어휘적 피동이래요. 그럼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어지다가 들어갔냐, 이희리기가 들어갔냐, 단어 자체가 피동의 의미가 있냐, 즉 당하다의 의미를 띠고 있냐, 이런 걸 찾으면 되는 거죠.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디에서 음악 소리가 들렸대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해야 될 건 숨어있는 것 찾는 연습입니다. 숨어있는 것.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서술어와 관련된 문제니까 피동은 서술어에 숨어있을 거예요. 들렸다에 동그라미 치고 들렸다가 어떻게 숨어있을까요? 공부하세요. 오늘부터.
들리었다에 리가 보여야 합니다. 이히리기 할 때 리가 보이면 답은 맞는 게 되는 거고요. 건물 사이로 하늘이 보였대요. 보였다도 뭐가 줄어든 걸까요? 보이었다죠. 이히리기라고 써 있었죠. 이히리 있죠. 1번과 2번은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 책상은 나무로 만들어졌대요. 만들어졌다 해서 뭐가 숨어 있을까요? 만들어지었다. 근데 이건 이히리기일까요? 오지다 일까요? 어지다죠. 니은이 맞죠? 그러면 이번에는 만우절에도 거짓말에 당했대요. 당했다는 말 자체가 피동, 당하다의 의미가 있죠. 그러면 여기까지 맞아요. 그럼 4번이 왜 틀렸냐? 이제는 계절이 봄이 되었다. 이 되었다가 단어 자체가 피동의 의미를 갖고 있어야 돼요. 디귿이니까요. 근데 되었다가 단어 자체가 당하다의 의미가 있나요? 없지요. 그럼 나머지 1, 2, 3, 5번을 지우다 보면 4번이 답이 되는데 이제는 계절이 봄이 되었다가 당하다의 의미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순환과 변화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디귿, 어휘적 피동으로 보기는 더 어렵다라고 봐주셔야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줄임말을 찾아서 그것을 풀어서 답을 찾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알겠죠? 들렸다가 들리었다, 보였다가 보이었다, 만들어졌다가 만들어지었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찾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고수가 되려면요. 기억하세요. 4번 문제. 보기에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거네요. 그럼 여러분 항상 보기 박스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요즘 문법 문제의 추세는 보기 박스에서 옳은 정보를 제시하고 그 정보에 따라 문제를 풀라는 거죠. 갑시다. 서술어로 사용된 용언에 전미사나 선어말 어미를 결합시키면, 용언의 전미사나 선어말 어미를 결합시켜서 사동이나 피동이나 높임이나 시간표이나 주체의 심리적 태도 등을 나타낸대요. 여기 별표하고 오늘 이거 외웁시다. 용언의 전미사에 선어말 어미 이런 것들을 결합하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냐? 사동 동그라미, 피동 동그라미, 높임 동그라미, 시간 표현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체의 심리적 태도, 예측, 추측, 예정, 이런 심리적인 태도 등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게 시험 문제를 내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5가지 밑에 있는 얘들의 어떤 것들이 나타났는지를 찾아야겠죠. 한번 볼까요? 이 중에 하나만 틀리고 5개 중에 4개는 맞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갑니다. 기역의 시의 와, 시를 보세요. 니은의 시는 각각의 행위의 주체를 높인다. 밑줄, 주체 높임법을 말하는 거죠. 이 주체 높임법은 주어를 높이는 거예요. 한번 가봅시다. 주어를 높이나. 할머니께서 진지를 드신다, 들다, 드신다. 시가 숨어 있다는 거죠. 말해준 거예요. 그럼 드신다가 누굴 높이나요? 할머니죠. 할머니가 이 문장의 주어인가요? 주어가 맞네요. 그쵸? 그리고 니은도 주체인가 봐요. 아버지께서 연을 날리시고, 날리는 분이 누군가요? 아버지죠. 여기서도 아버지가 주어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두 번째, 기읍과 디귿을 봐야겠네요. 기읍과 디귿의 은과 엇은 현재나 과거의 시제를 나타내는지 봐야 되고요. 선어말 어미래요. 만나봅시다. 할머니께서 진지를 드신다. 드신다. 현재일까요? 맞죠? 그리고 그는 운동장을 열심히 뛰었다. 뛰다에 어시 붙었네요. 열심히 뛰었다는 과거를 말하나요? 맞죠? 여기서 다 맞다고 믿으랬죠? 는과 엇은 과거와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시제와 관련됐다. 맞는지 알겠죠? 헷갈리면 세모. 3번
니은의 리는 행위 주체인 아버지가, 주어가 아버지라는 거죠. 아버지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다른 대상으로 하여금 어떤 동작을 하게끔 만드는 것. 여기 밑줄. 다른 대상으로 하여금 하게끔 만든다. 시키는 것. 이걸 뭐라고 하죠? 사동인가요? 피동인가요? 사동이죠. 주어가 아닌 다른 존재가 서술어를 당하는 것을 사동이라고 했었죠. 한번 볼까요? 아버지께서 연을 날리시고 있다. 날림을 당하는 게 뭐죠? 아버지가 날림을 당하나요? 아버지가 연을 날림을 당하게 하나요? 연이죠. 연이 주어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동 표현임을 알게 되면서 3번. 3번은 확실히 맞다고 지울 수 있겠죠. 아무리 헷갈려도 아마 1번과 3번은 지우고 2번은 세모를 칠 수 있겠죠. 4번 가봅시다. 리을의 get은 행위의 주체인 나의 의지를 나타냈다. 동그라미. 의지를 나타냈다. 나의 의지인지 보면 되겠어요. 나는 지금 영화관에 가겠다. 이건 어렵지 않죠. 나는 지금 영화관에 가겠다. 이 get이 의지가 느껴지나요? 의지가 느껴지는데요. 그쵸? 그러면 맞다는 걸 알고 4번을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갑시다. 미음의 기는 행위의 주체인 경찰이, 행위의 주체가 경찰인지 확인하고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대상에 의해 동작을 당한다. 그럼 경찰이 당한다. 그럼 이 기가 피동을 만드는지 보면 되겠어요. 알겠죠? 한번 갑시다. 주어가 당하는 피동인지 봅시다. 도둑이 경찰에게 쫓기고 있다. 쫓김을 당하는 게 누구죠? 경찰이 아니죠. 도둑이죠. 아하, 답이 나왔네요. 생각보다 쉽게. 문제가 어려워 보였는데 답이 쉽게 나왔네요. 답은 5번이네요. 왜 5번이 왜 틀렸죠? 경찰이 아니라 도둑이 당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 좀 헷갈리더라도 2번을 세모 쳐놨다가도 확실한 답인 5번을 찾으면 답이 5번으로 정해지는 거겠죠. 여러분들 여기서 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시라는 선어말 어미가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은과 엇이 현재나 과거를 나타내는 시제 표현이라는 것, 그리고 리가 사동 표현을 만드는 전미사라는 것, 그리고 get은 나의 의지와 관련될 때도 사용된다는 것, 이것들을 적어놓고 이 기는 행위의 주체인 경찰이 아니라 도둑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당하는 일이라는 걸 적어놔서 이것은 도둑이 당하는 피동 표현의 전미사다라는 것을 정리하면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문법에서도 고수가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사랑합니다.